그럼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저번 학회 때도 이상한 것들을 했었는데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용자들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과학기술 활동, 과학기술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실제로 그런 프랙티스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저번 학회에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기술,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활동들, 그리고 오늘은 현장에서 연구와 기업활동에서 상기제 해결을 하는 특별자들,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들 해보시는 거고요.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학회 차원에서 가정적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또는 과학기술학회는 과학기술 비판, 그리고 과학기술 해체, 기본적인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비판과 해체를 넘어서 과학기술의 대안제시, 새로운 과학기술의 대안이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걸 마련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이제 현실의 과학기술 혁신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과학기술학이 책임을 지는, 아까 우리가 사회 책임지는 RRI 얘기를 했는데, 사회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학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좀 찾아나갔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보는 것에서 넘어서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대안적인 과학기술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성력 활동, 대안 제시 활동들을 과학기술학적인 과학기술 학부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 세션을 기획했던 겁니다. 그런 사례들을 오늘 아주 잘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종의 코멘트나 아니면 의미 부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의에 참여하시는 패널들이 여러분이 계신데요. 지금 몇 분이 지금 한 분이 지금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아바타가 돼가지고 토론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의 토론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인 박사는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이주가 선생님부터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토론을 맡은 서울대학교 과학학과의 이주갑이라고 합니다. 전세계는 과학기술사, 과학기술학법,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과학의 상업화, 그리고 과학과 자본주의, 일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론이 따라가지 못하는 새로운 실천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광경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느낀 것들이 많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약간 수강하실 만한 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돼서 굉장히 한편으로 이제 기쁘고, 한편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실제 실천의 영역에서 새로운 사회기술 실천을 계속하시는 이런 분들로부터 많은 점들을 배우고 생각할 점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약간 자유 형식으로 하라 그래서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가 이제 참여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발표 후반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RRI라는 분야, 다시 말해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혁신은 이제 기존의 과학기술 시스템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성평을 달성하는 문제, 장애의 문제라든지, 젠더 차이의 문제,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혁신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했던 분들이 이 사회적인 가치들, 그리고 사회적인 목표와 기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혁신 시스템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방식의 혁신 연구들, 혁신 실천들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오늘 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넘나드는, 뛰어넘는 방식의 새로운 이제 고민들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울 점들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참여입니다. 참여.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혁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자들은 이제 어떤 유인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에 RRI 프로젝트들에 혹은 뭐 리빙랩 프로젝트들에 참여할지 이 고민에 대해서 사실은 박희준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홍수환 선생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과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를 참여의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들을 논의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레디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그 사회적인 벤처나 실제 그 문제가 됐던 대구 국민들의 요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특별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윤 상승이라는 연구소가 이제 그 새로운 인센티브를 만들어가면서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RRI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인센티브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되게 저는 이제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과 연구자들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 국민들 혹은 이제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프로덕트를 쓰는 소비자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사회적인 가치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중들을 어떻게 이 프로젝트로 참여시킬 것인지 그런 가능한 플랫폼들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대중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또는 수요들을 캐치하고 이 프로젝트들에 참여시키는 방식들, 이제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많은 경우에 이제 정부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발표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되게 감명 있게 들었던 것은 이제 소셜 임팩트 벤처의 일환으로서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스케일업을 하다, 이제 스케일을 확장해서 실제 시장에 나가서 많은 수요와 그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굉장히 그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다시 말해서 이게 정부와 다양한 뭐 국제단체들의 여러 가지 지원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스케일업이 가능했던 건지. 아닌지, 정말 사회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그 수요를 사실 그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수요를 사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시스템이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그죠? 그런 그 소셜 밸류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덕트나 제품들이 이제 어떻게 스케일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성공적이었다면은 이 기본적으로 지역이나 혹은 정부 단위에서 이제 실시되는 다양한 리빙내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단서를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세문제 해결형 R&D 사업이나 아니면 리빙랩 사업들을 연구자들이 처음 봤을 때는 이제 감동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감동이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참여 인센티브 문제, 갈등 조정 문제, 그리고 사업화 문제, 스케일업 문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아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토론이 될 주제라서 이따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은경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들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과학과 이은경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 리빙랩이나 우리 에스테 사크에서 이거 패널 만들면 거의 성진 선생님이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저를 계속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때도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패널이나 이 세션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부흥회, 뭐 간증회 이런 거에 가깝다. 발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듣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성지훈 박사의 특유의 그 진행 방식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그런 사례가 있고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다는 거를 사실은 종이 위에 분석된 논문으로만 보다가 이제 실제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말하자면 이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관련된 사업의 셀럽들이시거든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직접 뵙는 그런 그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늘 STS 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했던 옛날에 비해서 이제 과학기술자 분들, 현장의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오셔서 얘기한 것도 이제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 달라지고 발전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장에서 이렇게 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성 교수님은 사실 이미 그 전에 그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많이 돼서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신 박사님이 발표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 사실 얼마 전에도 낙동강에 참여 벌여서 난리다 뭐 이런 기사를 읽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이 속해 있는 연구소가 무슨 핵융합 연구소 뭐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으면 되게 무서운 걸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핵자가 들어가면 일단 무서운데 이제 그런 연구소에서도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핵융합 기술하고 저 끝에 버려지는 감귤에 관한 그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은 첨단 기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습적인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게 되게 특히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해도 먹고 산다. 심지어는 50배의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우리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런 성과들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자신있게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되게 심플하게 근거로 돼서 그것도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네, 이제 저의 감동이고요. 네, 이제 말씀드릴 거 몇 가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게 저희가 오늘 아까 누가 오셨는데 그 한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처음에 이 비슷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본격적이진 않지만 뭐 과학 상점이나 이런 형태로 이 비슷한 시도를 사실은 했었고 그리고 일부는 좌절했고 일부는 약간 시민과학센터 같은 형태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서 과학자들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웠던 진입장벽은 뭐냐면 그 안정적인 어떤 재원,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게 어떤 국가 연구 과제 형태로, 연구 사업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졌고 조금 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도화와 관련된 노력들을 그동안 해온 것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때 10년 전, 2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현재의 그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평가나 보상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이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이 사실 그걸 받아가지고 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새로운 걸 해야 돼라는 얘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과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특히 이제 출연연에서 일종의 기술 이전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출연연에서 기술 이전을 하면 기술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프로토콜 기술 이전이 일어나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이 일어나는 것을 그 회사가 한번 설치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은 그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술 이전, 기업의 기술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잘 지속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안이라기보다 우리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니까 사실은 과학기술자들한테 사회적인 책임을 져라.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이제 이게 론칭이 돼서 굴러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반대 그러니까 그 대칭점에 있는 것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책임 그러니까 인문사회학이든 뭐 법학이든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과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과학기술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그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이런 거에 과학기술자들보다 더 관심이 없는 그럴 수도 있고 참여하는데 더 어려움, 장벽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학교에 있는 저희들의 몫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간 매개가 되고 하는 것들까지 지금은 과학기술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큰데 그런 중간 매개를 할 수 있는 어떤 코디네이터든 뭐 커뮤니케이터든 이런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과학기술들의 일정한 좀 이치라고 할까요? 그런 맹아들이 지금 이제 일정한 걸 만들어졌고 현재는 이제 그게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는 이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화 문제도 나오고 있고 오늘 많이 얘기가 됐던 것들이 제도화 문제, 뭐 인센티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가 제도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지향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활동에 붙을 것인가, 붙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걸 촉진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전을 한 거죠. 20년 전에 과학상장이 얘기됐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지형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일종의 이제 정부 정책이나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뿐만이 아니라 최상위 수준의 정책에서도 소셜 미션을 중심으로 가는 과학적 혁신 정책, 이런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전환적 혁신 정책들이 이제 조금씩 의제화되고 있고 자기 영역을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과학기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시민 참여를 주장해왔던 STS의 경우도 이제 거기에 하나의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이제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언하고 또 같이 연구를 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종민 유니버시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패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이 배웠고요. 저도 제가 STS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관심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시도는 많이 있었고 지금 김인수 박사님도 그때부터 계속 그런 관심을 이어오시면서 현장과 학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셨지만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한 만큼 그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라고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동만 얘기하지 않고 좀 과제랄까요? 아니면 고민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위층 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 사회문제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환경 문제는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갈등의 형태로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갈등으로. 기후위기도 과학기술의 문제인 동시에 환경 문제고 사회 문제인데 지금도 당장도 기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 행동을 하시는 활동가들도 있고 또 임팩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부도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만만치 않고 또 정권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론 이제 그 신 박사님의 사례가 참 좋은 사례이긴 한데 또 모든 환경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 같냐고 하면 그것도 아닐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문제 해결형이나 리빙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고요. 주류화가 목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김재현 대표님께서는 주류화가 목표라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리빙랩도 그 한국의 연구비의 10%로 만족을 하고
이것이 적정한 비중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허수다, 5%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5%를 목표로 하는 건지, 그 세상을 리빙랩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리빙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빙랩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서 연구자를 바꾸고, 그러니까 과학 연구자를 바꾸고 STS 연구자를 바꿔서 뭔가 또 변화를 꿈꾸는 것인지, 그런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고요. 그 나를 바꾸는, 인간을 바꾸는 것이 사실 STS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옆 세션 지금 그 주제가 과학기술과 인간 너머의 감수성과 윤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너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 힘든데 인간 너머를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옆 세션에서는. 저도 가서 듣고 싶은데 못 들어서 아쉬운데, 그러니까 책임은 사실 감수성이랑 윤리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상상력이었거든요. 상상력. 그러니까 그 신동훈 박사님, 성태현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상상력이 자극받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과학자를 꿈꿨지만 지금은 과학자를 교육하는 역할로 그 만족을 하고 있지만,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일 수 있지만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때로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쓸데없는 기계를 만드는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작업이 과학자들한테도 자극이 되고 저한테도 자극이 되더라고요. 교육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쓸모없음의 가치를 한 번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문제 해결형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얘기를 맞추고 싶었냐면, 사실은 저는 신 박사님한테 자기를 좀 더 PR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태현 교수님 저는 되게 존경하고 좋은 사례긴 하지만 결국은 그게 어떤 형태로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을지, 저도 이제 출연연을 기반으로 한 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러니까 신 박사님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걸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위에서는 신 박사님을 모셔서 한번 지대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상력 아주 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R&D, 뭐 리빙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김재현 대표님도 그렇고 성태현 교수님도 그렇고 한 박사님도 그렇고 다 경험하셨겠지만 본인이 이제 연구자 내지는 이제 벤처기업가에서 활동가로 바뀌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다른 분들 만날 때 리서치 액티비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좀 UST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STS 하시는 분들도 이 떨어져서 대상으로만 해석하지는 말고 이걸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아마 과학기술학자, 액티비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는 성재현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STS 학회에 이런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소개할 수 있어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앉아있으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STS에 큰일을 했다, 내가. 그래서 이 STS는 이 경희대에 저를 동상을 세울 것인지, 어디에 뭐 공로패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같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든 간에 오늘 이렇게 그 공학자, 대학의 한 교수님, 그리고 출연연에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소셜팬트 쪽에서 그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 부분을 그래도 조금만 학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천적이면서 그리고 성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실체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또 학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과제를 뽑아낼 수 있는 오늘 그 학자님들께서 그 교수님들께서 쭉 해가지고 저희들을 지켜봐 줬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STS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오늘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다는 것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들이 조금은 고난의 행군 쪽으로 갈 거냐, 누구 한 명, 개인의 한 명이 어찌 보면 희생으로 갈 거냐는 부분이 아니라 그 가는 부분이 결국은 개인의 영광이고 나라의 영광이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뭔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느 순간 그런 분들을 호칭해 나가고 의미 부여해 나가고 그리고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이 저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리빙 네트워크가 저 눈에는 많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고요. 오늘 이런 분들이 한 번에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번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송 박사님 표현대로 객체화, 대상화 해가지고 오늘 좋은 거 들었네, 감동적인 얘기 한번 들었네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STS 학회에서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뭐냐 그러면 당신들이 과학기술에 굉장히 그 혁신을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 변화가 굉장히 대상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 시민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전문가주의가 강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보면서 함께 어떻게 흙을 묻히고 뭔가 이렇게 어울리면서 으쌰으쌰 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너무나도 책 속에 머물러 있고 논문 속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처럼 피가 뜨겁고 함께 어울려 가가지고 오늘 이 좋은 얘기를 어떻게 하면 내 그 다음 단계로 갈 건가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에서 STS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한계로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박희재 교수님이 저를 연구이사를 그걸 부탁을 하면서 했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이 특히 저는 STS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이런 출연연에 있는 사람이 연구이사를 통해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주제가 들어오게 되고 STS를 조금 흔들어내는 베리에이션을 주는 사람으로서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오늘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오늘 했던 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연구로 이어지든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어떻게 채워지든 해가지고 꾸준히 한번 가는 부분을 제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STS가 그냥 논문으로만 이렇게 뭘 해가지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비판적 리뷰. 저는 이 비판적 리뷰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함께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이 들어와야지 왜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저는 그런 차가운 연구자가 아니라 가슴이 뜨겁고 웅장해지고 함께하는 그런 연구자가 ST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 과학기술의 책임을 얘기하는 굉장히 차가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학자로서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STS 학자로서 정말 책임을 다하고 저 사람들하고 발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아까 방금 말했던 학술적인 연구 그리고 실천적인 연구를 넘어서 저는 이 자리가 좀 더 성찰적인 연구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또 한편의 이제는 시작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외국의 아라라 얘기, 뭐 ESG 큰 개념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으로 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류 과학기술 입안에서 대안적 과학기술이 구성으로 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으네요. 예. 그런 주제를 삼아서 연구들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NUBG의 이보연 대표님인데 오늘 중요한 그 비즈니스 의사결정 사항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 기업도 돈을 벌어야지 세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시라고 그랬고요. NUBG는 그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만들어낸 그 데이터랑 결합시켜서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 자원들을 조사해서 삶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매핑과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같이 이제 만나서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같이 내용들을 구성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돌봄 그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지역 돌봄 자원 조사, 돌봄 문제 그 분석 이런 것들을 매핑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한 매핑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공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연계시켜서 좀 더 고도화된 정보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시민사회와 같이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뭐 연구나 아니면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NUBG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지자체랑 같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도 아마 지역사회에서 이제 과학기술을 어떻게 잘 되었고 그것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또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유튜브에는 잠깐 그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 그거 한번 보시고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ICT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은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발표자들께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자랑을 못하신 박사님은 좀 자랑 좀 이번에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또 한 번 또 이 스케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 교수님은 지금 급한 일로 좀 가셨기 때문에 한 박사님부터 좀 여기 나오셔서 거기서 하시는가요? 네. 여기로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될 줄 몰랐는데 또 서게 돼갖고 또 한 번 영광이고요. 좀 전에 이렇게 해주신 말씀 중에서 기술 이전 관련해 갖고 기술료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받는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 정부추천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기업에서 기술 이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료를 납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뭐 경산 기술료라는 걸 또 따로 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영세 기업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연구소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려고 자체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기술이 숙성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정 도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이라는 정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주고 그걸 갖고 이제 좀 더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죠. 사실 이렇게 양산시설 등이 잘 갖춰진 기술, 중견기업이라고 그러죠. 중견기업 이상은 이미 이제 시장이 다 확보된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좋게 개발을 해도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확정되어 있는데 특히나 굳이 이제 쭉 꼽자면 물론 제가 이제 환경 쪽을 하다 보니까 이쪽밖에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환경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이거나 그 중에서도 영세기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시장 형성이 대부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많은 주민들이 그 민원도 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에다 민원도 넣는데 뚜렷하게 어떠한 정해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술을 여러 개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확보를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사람들이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타겟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학생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학생분들이, 영업사원이에요. 분필을 팔아야 돼요. 분필을 팔아야 되는 영업사원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해갖고 이 분필을 팔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나는 이제 분필을 갖고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요? 분필을. 요즘 이제 분필을 안 하긴 하겠지만. 기업의 그렇죠. 대표이사께서 앉아 계시니까 잘 어필해 보세요. 다들 선생님한테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분진이 안 나는 분필이다. 학생들한테 환경적으로 안전한 분필이다. 굉장히 뭐 친환경적인 분필이다. 딴 데보다 좀 더 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틀렸습니다. 교무과를 가셔야 돼요. 교무과에 가서 우리가 칠판을 바꿔줄 테니 우리 분필을 사라. 이렇게 보통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환경 기업들도요.
주민들을 찾아가서 우리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우리 걸 써서가 아니라 지자체를 꼬셔야 돼요. 지자체한테 우리 기술이 이런 점에서 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니 우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지자체를 꼬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자체를 그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 명세기업들이 지자체를 찾아가서 우리 기술을 갖고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리빙랩 사업이라는 거는 반대로 주민들이 지자체에다 얘기를 하고 지자체에서 기술을 픽업을 하는 거죠. 픽업을 해서 이게 잘 될 경우에는 이미 그 지자체에서는 이걸 갖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라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공간 현장 문제 해결은 주민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연구단체에다가 연구를 하게끔 하고 그 연구단체는 이제 기업을 같이 협업을 해갖고 성공을 한다면은 그 지자체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기업은 기술 이전을 받고 기술 이전을 받을 때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돈 거의 안 들이는 거죠. 안 들이고 연구소와 같이 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완성시켜서 이미 형성된 지자체에다 납품할 수 있는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빙랩 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주민들을 꼬드겨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좀 복잡 난해한 사업이었었는데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과제에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시장까지 형성되고 굉장히 큰 지자체라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연구자에게 논문과 특허는 뗄 수 없는 그런 성과예요. 성과지만 이런 걸 할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굉장히 바쁜 연구지만 굉장히 그보다 더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활발히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아가서 이제 주민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 정책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몇 가지 질문 주신 내용들을 일부 좀 메모를 해왔습니다. 우선 이 임팩트 투자나 소셜 벤처가 만병통치약일까 같은 환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통계적으로는 특정한 어떤 문제들한테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결과들은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금융의 문제, 에너지 환경의 문제, 주택의 문제, 살림의 문제는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근데 대신 교육의 문제나 예술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 그 에셋들이 생각보다 잘 안 커지는 이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당연히 그냥 인류가 시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나 아직까지 실험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성에 대한 문제 혹은 주류성에 대한 이제 의견들도 주셨었는데 사실 주류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지 주류가 되겠다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류가 쓰는 방식, 주류가 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만 주류가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닌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저희 같은 현재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20대들이 주류가 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세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이미 한국이 선진국이고 주류 국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 주류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속적으로 이어져 갖고 이제 상상력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주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냥 Y보다는 Y 낫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외환은행을 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태백산맥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 태백산맥을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는 각자의 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상상력 자체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상력이 없으면은 돈으로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근데 저희가 도전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저희에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도 다양한 큰 회사들로부터 인수합병 제의도 받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돈으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만들 수 없고 하지만 돈이 벌리는 건 두려워하지 않겠다 정도가 이제 저희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욕망이나 갈망을 반드시 거세하고 억제하는 것이 인간과 인류에게 꼭 이롭다고 생각하진 않고,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망이나 갈망들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회에서 토론 갔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하셔서 제가 떼돈 벌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님만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그 정도의 갈망이나 욕망이 사람들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없는데, 그거를 무조건 처음부터 돈은 안 벌고 좋은 일만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욕망과 갈망을 이해하는 이제 생태계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했던 시도들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인턴을 주주로 만들고 이사회로 하는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인턴 중에서 한 5명, 7명이 저희 회사의 주주가 되고 이사회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가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고 이사회가 되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사실 되게 이상하죠?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상업펀드나 벤처캐피탈의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네, 그런 회사 거의 없는데 저희가 시도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시도를 했고, 그래도 인턴을 주주로 만드는 거는 좀 더 성공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창업자가 이사회로 들어오는 거는 제가 한 7년 정도를 견디다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사들였는데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y보다는 Why not?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꼭 모든 걸 주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객체가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소셜 벤처 혹은 임팩트 인베스팅을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플로어에서 뭐 한두 분 정도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정도로 발표 토론은 마무리하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STS도 조금 했고, 석사까지 STS를 했던 것도 있고, 박사에서는 혁신정책, 혁신연구, 조직론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혁신정책, 혁신연구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혁신정책, 혁신연구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제, 이게 기후위기, 환경문제, 에너지 전환, 불봄, 그리고 양극화, 이런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해서 혁신 활동과 혁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제 흐름들이 2010년도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 그리고 소셜 미션을 중심으로 한 혁신 정책, 이런 얘기들을 풀어나가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STS적 관점이었습니다. STS 연구자들이 혁신연구, 혁신정책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기존의 플랜 A형 과학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플랜 B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존 주류 과학기술의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의 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STS와 혁신연구, 혁신정책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혁신연구와 혁신정책이 혁신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또 기회의 창, 새로운 상상력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 과학기술학에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학 그 흐름들을 보면은 제가 뭐 다 추적하지도 못했고 과문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그 라트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신유물론까지 그런 흐름들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현실에서 훨씬 더 재밌는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그러한 그 경험 내지는 그러한 사실들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랬던 것들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독특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그 새로운 이론 개발, 어떤 새로운 관점의 제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이 좀 잘 활용을 해서 이제는 해외로부터 이론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발신할 수 있는 과학기술학 이론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현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프랙티스를 하시는 활동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좀 말씀을 듣고 제가 마무리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가세요? 네. 뭐 좀 메모해 놓은 거 있어가지고. 짧게. 네, 짧게 할 겁니다. 예. 에트리에 있고요. 시민참여연구센터라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카이스트에 이제 좀 직무교육 파견으로 안식년 나와 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아까 이제 뭐 발표해 주시면서 박혜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기술 활용 중심주의, 도구주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이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신 박사님도 뭐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우리 이거 기술 어디다 쓰느냐, 활용 중심으로만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관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그 나라 과학기술에서 계속 이제 드러나는 문제들이 목적과 경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이제 어떻게 쓰느냐는 중심으로 너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제 중심으로 이렇게만 지원되고 있다 보니까 좋은 목적에 다른 활동을 하려고 그럴 때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이제 그런 방향성,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뭐 과학기술학회 전 현장에서 이제 활동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제 더 기대하고 싶은 부분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좀 일반론적인 얘기로 아직은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다양한 현장 사례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는 SDG, 뭐 ESG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현장과 이제 이런 영역, 구체적인 영역 중심의 구체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침에 이제 나왔던 오전에 있었던 세션에서 시민과학의 유형을 기여형, 협력형, 대안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발표했던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뭐 더 확장시켜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어떤 모델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좀 형성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오늘 나왔던,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 분석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모델들을 형성하고 제안하는 것도 과학기술학회에서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라본데 앞으로 과학기술학회에서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러니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소셜 벤처가 될 수도 있고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시민 활동가가 될 수 있고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서 그것이 STS 연구가 벼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으면 합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요. 끝으로 이제 아주 옛날에 우리 읽었던 것들인데 뽀에르바의 태제라는 것이 있죠. 그동안에 좀 약간 리뷰를 하면 과학기술학은 세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왔는데 이제는 세계를 변화시킬 때다. 그게 STS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발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